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지난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4강 진출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대전 하나 시티즌의 배준호 선수가 잉글랜드 챔피언십 구단 스토크 시티로부터 제안을 받았고 이적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이적이 성사된다면은 비록 챔피언십이라고는 하지만은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 노팅엄 포레스트의 황의조 선수, 그리고 브렌트포드의 김지수 선수와 함께 잉글랜드 무대에서 뛰는 5명의 선수가 될 예정인데요. 그러면 해당 보도 내용들과 현재 스토크의 상황들 같은 것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풋볼리스트에서 단독으로 U20 월드컵 스타 대전 배준호, 잉글랜드 진출 가시와 스토크 제안 받았다라고 기사가 올라온 건데요. 여기 이제 본문 내용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요. 축구계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2일 스토크 시티가 배준호에게 영입 제안을 보냈다. 대전 측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라고 한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배준호에 대한 소개라던가 이제 스토크 시티에 대한 소개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건데요. 그리고 오늘 23일 새벽 6시 50분경에 그 스포츠 서울의 정다워 기자가 오퍼 4회 정성 보인 스토크 시티 대전 판타지 스타 배준호 잉글랜드로 구단 모기업 이민성 감독은 선수 미래 우선시했다라고 비하인드 기사를 올렸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대전과 배준호 사정의 정통한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배준호는 스토크시티로 이적한다. 이적료는 옵션 포함 200만 유로, 한화 약 29억 원을 상회하고 추후 이적 시 발생하는 이적료의 일부를 받는 세론 조항도 들어있다. 개인 조건도 좋기에 배준호는 현재 대전에서 받는 연봉의 수배에 달하는 임금을 수령하게 된다. 현재 배준호 측은 스토크시티와 막판 개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루 이틀 내로 이적 작업이 마무리되면 배준호는 최종 계약을 위해 잉글랜드로 출국할 예정이다. 25일 전북 현대전 출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적이 상당히 가까워진 상태라고 한 거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복수의 팀이 워낙 배준호 선수에게 관심을 보이기도 했고 이제 독일,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 유럽 대다수 상위 리그에서 배준호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다라고 하면서 그중 스토크시티는 가장 정성을 보인 팀이었다. 무려 4차례에 걸쳐 이적료를 올리며 공식 제안을 넣었다. 그렇게 초기 제안이 2배를 웃도는 규모의 이적료가 확정됐다. 팀을 이끄는 알렉스 닐 감독도 배준호의 영상을 확인한 뒤 영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감독도 배준호 선수 영입에 동의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제안을 넣은 후 스토크시티 스카우트 관계자는 한국을 방문해 지난 13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대전과 FC 서울의 K리그 경기를 현장에서 관전했다. 당시 배준호는 후반 교체 출전에 맹활약을 펼치며 1골을 넣는 등 팀의 4대3 승리를 이끌었다. 스토크시티 관계자도 배준호에 관한 확신을 재확인했다는 후문이다. 근데 이제 배준호 선수의 스토크시티 이적 얘기가 국내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풋볼 인사이더의 피트 오르쿠 기자, 이 기자는 풋볼 인사이더는 공신력이 그렇게 높은 매체는 아니지만요. 피트 오르쿠 기자는 상당히 공신력이 높거든요. 이 기자가 이제 그 소식통들 스토크시티 배준호 계약을 위한 사전 협의 중이라고 기사를 올린 건데요. 이제 본문 내용을 보면요. 스토크시티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 공격수 배준호를 위해 사전 협의 중이라고 소식통이 풋볼 인사이더에 전했다. 19세의 배준호는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떠오르는 최고의 젊은 유망주 중 한 명으로 여겨지고 있고 많은 유럽 클럽들의 관심을 끌었다. 배준호는 이번 여름 초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7경기 3골을 넣으며 대한민국이 4위를 차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라고 했는데 이 기록은 틀렸습니다. 6경기 1골 3도움입니다. 아마 도움을 헷갈린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스토크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지금까지 바쁘게 움직였고 그들은 배준호가 최전방을 넘어 공격 어디서든 뛸 수 있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번 시즌 팀 공격에 창의적인 재능을 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스토크는 배준호를 성장 중인 잠재적인 스타로 보고 있고 그들은 그를 잉글랜드 챔피언십으로 데려오고 싶어한다. 그는 지난 여름 K리그 팀에 합류했고 1부 리그 16경기에 출전해 2골을 넣었다. 그는 16경기 중 12경기에 선발 출전했고 총 949분을 뛰었다. 스토크는 이적 시장에서 매우 바빴고 지금까지 10명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다. 알렉스 닐 감독이 이끄는 스토크는 이번 시즌 챔피언십 3경기 중 2경기에서 승리했으며 웨스트브롬과의 리그컵에서 2대1로 승리하면서 2라운드에 진출했다라고 한 건데요. 그러면 일단 그 배준호 선수의 그 대표팀 이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 이하 팀과 이제 20세 이하 팀에서 뛰면서 활약을 펼쳤는데요. 특히 이제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6경기에 출전해서 1골 3도움을 올리면서 준결승 진출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에콰도르전 활약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박현빈의 방향전환 패스를 받은 배준호가 접는 동작으로 수비를 따돌리고서 정교한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최전방 공격수였던 이영준이 가슴 트래핑에 이은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12분경 선제골이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그 박창호가 2대1 패스를 통해서 측면을 파헤친 다음에 패스를 준 거를 이를 받은 배준호가 환상적인 터닝 동작으로 상대의 수비를 제치고 오른발 슈팅으로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결국 한국 대표팀은 이 경기에서 에콰도르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이 경기에서 배준호 선수는 단순히 1골 1도움만이 아닌 패스 성공률도 83%를 자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빅찬스도 기록을 했고요. 롱패스 3회 시도에서 전부 다 성공시켰고요. 슈팅도 1회 시도했는데 그게 골이었고요. 또 이제 드리블을 5회 시도해서 2회 성공시켰고, 수비적으로도 클리어링 1회, 슈팅 차단 1회, 그리고 또 이제 태클 1회를 기록했는데요. 당연히 이런 활약에 힘입어서 피파 월드컵 공식 채널에서 선정한 이 경기 최우수 선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요, 환상적인 도움,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솔로골, 정말 대단한 퍼포먼스였다라고 글을 올린 건데요. 스페인 매체인 아스에 남미판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배준호 선수에 대해서 마라도나를 연상케 했다라고 한 건데요. 뭐라고 한 거냐면요, 먼저 이영준이 배준호의 감각적인 후방 크로스를 받아 득점포를 가동했다. 두 번째는 배준호가 마라도나처럼 몸을 돌리면서 수비수와 골키퍼를 따돌리고 골망을 갈랐던 명장면이 있었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전 활약도 환상적이었는데요. 배준호 선수는 김용학 선수의 롱스로인을 받아서 터닝 동작으로 상대 수비수인 차노티의 파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게 비디오 판독 결과 페널티킥이 선언됐고요. 배준호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이승원 선수가 차분하게 성공시키면서 이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84분경에 환상적인 드리블 돌파에 이은 컷백을 줬으나 이영준 선수가 여기서 골을 넣었어야 되는데 슈팅이 너무 강하게 맞으면서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한국 대표팀은 87분경에 실점을 허용하면서 1대2로 아쉽게 석패를 했는데요. 하지만 배준호 선수만큼은 빛난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스프린트 62회로 가장 많았고요. 패스 성공률은 78%였고요. 찬스 메이킹 2회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드리블을 7회 시도해서 3회를 성공했고요. 또 이제 그라운드볼 경합을 무려 20회나 했습니다. 이 중에 11회를 성공시키면서 50%가 넘는 그라운드볼 성공률을 자랑했고요. 또 이제 파울 획득도 8회를 얻어냈습니다. 즉 배준호 선수의 현란한 드리블에 이탈리아 선수들이 파울 아니면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죠. 파울 8회는 정말 많은 거거든요. 그 이탈리아 감독인 눈체타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요, 배준호는 굉장히 훌륭한 선수였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매체인 칼초 메르카토 역시도 차노티가 한국의 가장 위험한 선수인 10번 배준호에게 반칙을 범했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배준호 선수는 이스라엘과의 3위 결정전에서도 또다시 상대 파울을 얻어내면서 페널티킥을 획득했고, 이를 이승원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동점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24분경이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이후 이 실점을 허용하면서 1대3으로 패했습니다. 배준호 선수는 20세 이하 월드컵이 끝나고 인터뷰에서 좋은 기회가 온다면 어릴 때 나가서 유럽 경험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 유럽 진출이 목표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배준호 선수는 20세 이하 월드컵 참가 이전에도 독일과 프랑스 같은 구단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대회 참가 후에 더 확대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원래 20세 이하 월드컵에 나가지 않았으면은 클린스만 감독이 5월 평가전에 불렀을 가능성이 높은 선수로 뽑히고 있죠. 김지수와 함께 뽑았을 거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뭐 배준호 선수는 이번 시즌 K리그에서 16경기에 출전해 2골을 넣고 있습니다.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와 왼쪽 윙은 물론 중앙 미드필더와 오른쪽 윙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요. 20세 이하 월드컵 참가 등으로 인해 많은 경기에 결장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토크는 어떤 팀인가? 스토크는 160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요. 주요 대회 우승은 1971-72 시즌 리그컵 우승이 유일합니다. 그 외엔 2부 리그 우승과 3부 리그 우승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이제 스토크는 2007-08 시즌 토니 플리스 감독 체제에서 2부 리그 2위를 차지하면서 승격에 성공했고요. 이후 2017-18 시즌까지 10년 동안 프리미어 리그에서 자리매김하면서 국내 팬들에게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팀이죠. 특히 로리 델랍의 롱슬로인, 찰리 아담의 거친 플레이를 통해서 남자의 팀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롱볼 그리고 공중볼 등을 활용한 실리적인 축구를 했던 팀이었는데요. 특히 플리스 감독 때가 상당히 전성기를 구가했었죠. 하지만 2017-18 시즌 19위로 강등이 된 이후로는 챔피언십에서도 그렇게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계속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시즌 그 알렉스 닐 감독 체제에서 현재 그 8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스토크 시티는 창단 160주년을 맞이해서 무려 13명의 영입을 단행했습니다. 모로코 대표팀 공격수인 은마에도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셰필드 유나이티드에서 프리미어리그 경험도 풍부한 엔다 스티븐스도 영입을 했습니다. 왼쪽 풀백이죠. 삼프도리아 주전 미드필더였던 레리스도 영입을 했고요. 알제리 대표죠. 그리고 이제 그 황희찬 선수와 울버햄튼에서 뛰었던 후버라던가 치키뉴도 영입을 했고요. 본머스 골키퍼인 마크 트래버스도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스토크가 배준호 영입을 원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스토크의 오른쪽 윙을 담당했었던 제이콥 브라운이 8월 10일 루턴타운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제이콥 브라운 같은 경우는 2020-21 시즌에 스토크에 입단해서 41경기에 출전해서 5골을 기록을 했었고요. 또 이제 2021-22 시즌에는 45경기에 출전해서 13골 4도움을 올리는 괴력을 과시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38경기에 출전해서 7골 1도움, 그리고 이번 시즌 챔피언십 개막전에서도 골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스토크시티의 포메이션과 스타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크시티는 알렉스 닐 감독 체제에서 4-2-3-1 포메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남자의 팀이 아니에요.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일단 그 스토크의 스타일은 점유 축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로스를 자주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폭넓은 플레이를 펼칩니다. 그러니까 공격 폭을 넓힌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오프사이드 트랩을 자주 활용하고 로테이션도 자주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 영입을 많이 했어도 로테이션을 통해서 다양하게 출전 기회들이 주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상대편은 아무래도 공격 축구를 하다 보니까 상대편 역시 공격적으로 스토크의 배후 침투를 노린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스토크의 강점은 개인 기술을 통한 기회 창출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배준호 선수를 영입하는 이유와도 일맥상통한다라고 할 수 있죠. 배준호 선수도 개인 기술을 통한 기회 창출에 강점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득점 기회 마무리에도 강점이 있고요. 세트피스 공격에 강점이 있고요. 측면 공격에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리드를 잡았을 때 이를 지키는 데 능합니다. 강도 높은 압박 축구를 하다 보니까 상대 진영에서 소유권을 뺏어오는 거에 능하고요. 그리고 공중볼 경합에 강하고요. 또 이제 세트피스 수비에도 강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토크의 이번 시즌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더햄과의 개막전에서는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입스위치 원정에서 0대2로 패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와포드와의 홈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리그컵 1라운드에서 웨스트브롬한테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2라운드에 진출한 상태입니다. 아직 이적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적이 확정된다면은 한준TV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스토크시티에 대해 분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